발생입니다. 2025년도부터 바뀐다고 하는 국어 공무원 국어시험 문제 풀이 계속하겠습니다. 5번부터 보는데, 명제 관련 문제 3개 함께 보겠습니다. 다음 진술이 모두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은 무엇일까? 이런 문제 풀이는 오히려 나보다 이런 분들이 더 잘 하죠. 대오명제 만들고 어떤 명제가 참일 때 그 역도 참이냐, 이와 같은 간단한 지식 가지고 답을 바로 찾을 수 있죠. 이 3개의 명제 대우를 만들어서는 그 관계를 살펴보면 되죠. 어쨌든 2개 이상의 정보 관계를 엿보는 겁니다. 답이 왜 4번일까? 홍주무관, 그러면 홍 찾아가면 되죠. 참석하지 않는다, 이 얘기죠. 그러면 박주무관 연결되고 박주무관에서 오주무관 연결되죠. 그래서 답이 4번인 거죠. 12번, 20번이 논증 추론 문제죠. 이와 같은 문제 풀이 많은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편입니다. 심지어 7급과 피시험 문제는 이와 같은 연역 논증, 기납 논증, 이론적 지식을 주고서 판단하라 그러죠. 연역과 기납, 이거 사실 어렵습니다.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 해석학을 공부하기도 했었는데 어렵습니다. 그런데 국업 시험 문제와 LCS 문제는 앞에서 봤던 연역 논증, 기납 논증, 이와 같은 이론을 주고서 문제를 풀게 하는 어려운 문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중학교 때 익혔던 여기, 대우 이 정도만 이해하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럼에도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합니다. 이번 예시 문제 어떤 학생이 풀었는데 14번과 20번 틀렸다고 그러네요. 논증 문제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학생들에게 논증 문제 풀이 어렵다면 여기, 대우 이 방법으로 접근하지 말고 집합 개념으로 봐라, 이렇게 권합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으면 되는 거죠. 12번과 20번 서로 논증 방법이 다르죠. 12번은 가와 나를 전제로 해서 결론 100% 참이 되게끔 만들어라, 이 얘기고, 20번은 이와 같은 전제에 따른 결론, 이것이 100% 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할 전제를 찾으라, 그 얘기입니다. 이 2개 가운데 20번을 먼저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12번 쉽게 이해가 되죠. 20번, 밑줄 친 결론, 이것을 이끌어내기 위해 추가할 것은 무엇일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와 같은 2개의 전제, 이것 가지고는 결론이 100% 참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전제 추가해야만이 100% 보장된다. 그래서 선택지에서 하나를 찾으라는 거죠. 어쨌든 나는 집합 개념으로 이 문제 풀이를 시도합니다. 첫 번째 전제를 A로 두고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 모두에 동그라미 치고 자연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문학과 자연의 관계 동일하다. 자연과 문학의 관계, 자연이 문학을 포함한다. 이 집합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를 빌어두겠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 그래서 어떤 애 동그라미 치고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과 예술 교집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교집합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결론 C로 하겠습니다. 예술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역시 교집합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이와 같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선택지를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1번, 자연의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모두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림에서 자연을 좋아하면 문학 좋아하죠.
그래서 위에 것은 충족을 시킵니다. 밑에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 모두 문학을 좋아한다. 아니죠.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은 충족시키지 못하죠. 2번 문학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자, 전제 A를 보면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모두 자연의 아름다움을 좋아한다. 이렇게 모두 좋아한다 했는데 어떤 사람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좋아한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진술은 틀렸습니다. 3번 예술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 자연의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자, 전제 B를 보세요. 이것을 역으로 취하면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좋아한다. 3번 진술은 참인 비명제 역이죠. 그러면 서로 겹치기 때문에 추가해야 할 명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4번 예술을 좋아한다 하지만 문학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 자, 예술을 좋아한다 하지만 문학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시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학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표시되는 거죠. 그러면 겹치는 영역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이것이 4번 진술의 내용이죠. 자연의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그렇다면 자, 1번 진술이 위에 그림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이것이 답이 되어야 되죠. 12번 가와 나를 전제로 했을 때 빈칸에 들어갈 결론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 이 말은 가와 나 이것을 전제로 했을 때 결론에 해당되는 이 진술이 100% 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선택지에서 찾으라는 거죠. 앞에서 봤던 20번 문제와는 정반대 접근이죠. 자, 가 노인복지 문제 관심 있는 사람 중 일부입니다. 그러면 집합 그림에서 교집합이 나와야 하는 거죠. 일자리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자, 노인복지와 일자리 관계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집합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도 일자리 자체가 교집합이 되는 거죠. 나 공직에 관심 있는 사람은 모두 일자리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그림과 이 그림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밑에서는 일자리가 공직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두 개의 집합 그림을 그려놓고 선택지를 보면 되죠. 1번 노인복지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 중 일부. 그러면 노인복지 여기에 일부입니다. 공직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아니다. 자, 공직입니다. 그래서 이 일부는 공직에 관심이 없죠. 밑에 노인복지, 자, 공직입니다. 그 일부는 관심이 없죠. 그래서 집합 두 개 다 충족을 시킵니다. 2번 공직에 관심 있는 사람 중 일부 노인복지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자, 공직과 노인복지, 공직과 노인복지 둘이 관계입니다. 자, 위에 집합 그림을 보면 공직과 노인복지 관계에서 공직은 노인복지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자, 위에 틀렸습니다. 밑에 공직과 노인복지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교집합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맞습니다. 4번 일자리 문제에 관심이 있지만 노인복지 문제에 관심이 없다. 이 사람 모두 공직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것은 앞에서 봤던 이와 같은 그림 형태를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틀린 진술이죠. 그렇다면 두 개를 모두 충족시키는 결론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12번과 20번 접근 방법이 서로 다르죠. 12번은 이것을 전제로 결론을 만들어내고 20번은 이와 같은 전체를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자, 12번과 20번 이 두 개 문제를 집합 개념을 활용해서 풀이를 시도하는 경우 공통점이 나타납니다. 무엇일까요? 자, 이 그림 형태죠. 즉, 두 개의 조건이 서로 동일한 크기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문제풀이 집합 개념으로 시도하는 경우 이것을 빨리 잡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문장 표현에서 모두 이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동일한 포함관계로 두고서 나머지 일부 교집합으로 두면 된다는 거죠. 이것을 이해하면 이 문제풀이 여기 대우 명제보다 집합이 더 쉽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화이팅하십시오.